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으나 이 비트코인이 결국은 밑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여간이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이놈. 이때쯤에서 좀 올려줘야 사람들이 기운이 좀 나서 더 매수도 하고 그럴 텐데 그냥 갖다 내리 꽂아버렸죠. 지금 현재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는 8,500불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때는 8,300불대까지 떨어진, 거래소 기준으로 그 정도까지 떨어진 약한 모습을 보여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H사한 놈. 자, 그리고 오늘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오늘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 지표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무한대로 발행되는 돈, 연방준비제도와 미국 정부가 합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펌핑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모노폴리 머니, 이 게임이죠. 부루마블 같은 이 게임인데 미국 달러랑 비슷하지 않느냐 라면서 이런 식으로 재미로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 재미가 아닙니다. 이거 진짜 좀 심각한 문제로 흘러가고 있죠. 자, 그러면서 미국 연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위험하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한 신뢰가 갑작스럽게 무너지게 된다면 집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질 때 국내 경제는 물론 전 세계 경제, 금융 시스템이 심각한 위협에 마주할 수 있다. 너나 좀 잘하시면 안 될까요? 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랑 1대1로 연동만 되어 있다면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대1로 연동이 안 돼 있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겠죠. 스테이블 코인 회사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시한폭탄은 바로 비트파이넥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영국 방송 BBC에 관련된 소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BBC가 암호화폐 거래소 웩스에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증발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 정보기관인 FSB를 지목했다라고 합니다. 이 웩스 거래소의 공동 창업자가 지난해 FSB 소속 사람들에게 고객들의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빼돌릴 수 있는 정보를 넘기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독재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계속해서 해킹 조직을 운영을 하면서 돈을 훔쳐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망할 놈들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BBC에 따르면 3대 암호화폐 스캠 코인 중 하나인 원코인의 주동자 한 명이 최근 자신의 돈 세탁 및 사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원코인 관련해가지고 스캠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달을 했을 때 몇몇 시청자분들께서 아니에요, 잘못하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부디 피해를 입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자기 혐의를 시인했다라고 하니까 어느정도 그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주민들이 암호화폐를 좀 많이 들고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소문이 퍼지면서 이 나쁜 놈들 몇 명이 암호 통화 회사의 간부들을 노리고 그들의 SNS 계정을 해킹하고 심스와핑을 통해 가지고 6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쳤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조심하고 계시겠지만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커뮤니티를 가보면은 무슨 수익 인증 뭐 이런 것도 있죠. 사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여러분들께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은 항상 신중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은 속 터지는 인도 소식. 인도 정부는 이번에 또 이제 1년 내내 이러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 발의를 연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매운맛 카레에 고춧가루를 풀어서 먹은 듯한 그런 속쓰림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와지르 X 설립자는 이것이 희소식이다. 정부가 규제 마련에만 급급하지 않고 업계의 종사자들의 귀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미뤄져가지고 해를 넘기게 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다음 달 12월 13일 정도가 되면은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낸스의 짜오짱펑 최근에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매우 적극적이다. 다른 국가도 중국과 보폭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 기사에는 나와있지 않지만은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면은 첫 번째로 비트코인을 먼저 공부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중국에 대해서 좋은 칭찬을 늘어놓고 있는 자오장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이보는 바이낸스와 트론 계정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자, 이거 좀 굉장히 무한한 상황인데요. 이는 바로 중국 당국의 방침, 블록체인 육성은 지지하나 암호화폐 투기 매매 및 토큰 발행 등의 행위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업계 관계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트론 같은 경우 저스틴 선이 웨이브 측과 계정 폐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뭐 트론이라도 좀 찔러 넣어주면은 이 계정 해제 풀어줄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 아무튼 그런 안타까운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렸고, 그 다음에는 어제는 이제 칼다노 에이다가 이오스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면서 이오스를 공격했었던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 이번에는
이오스 보유량을 줄이고 이더리움을 매입해야 된다. 아주 그냥 이오스가 싫어 죽겠는 모양이죠. 이번에는 이오스를 버리고 이더리움을 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오스 같은 경우는 메인넷 트랜잭션이 3,500만 건을 기록하면서 거래량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당일 트랜잭션이 109만 회에 그치면서 이오스보다 훨씬 아래를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가 완료되었다는 소식 또 나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테조스가 최근에 9%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이유로는 스위스 증권거래소 6의 테조스 기반 상장 지수상품 ETP가 출시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TP는 ETF와 ETN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참고로 이 6 거래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ETP, XRP ETP 등도 이미 출시를 한 그런 이력이 있는 거래소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소식. 중국 유명 크립토 벤처 캐피탈 D그룹의 창업자이자 비트파이넥스의 대주주로 알려진 뚱땡이로 소문난 자오 뚱씨, 굉장히 뼈대 있는 발언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파생상품 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고 있다. 이용자들도 도박을 하듯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카지노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돈만 잃고 카지노 배만 불릴 것. 대표적인 예로 비트맥스를 들 수가 있겠죠. 돼지 같은 놈들이에요. 사람들이 다들 힘을 합쳐가지고 사용을 안 하면 좋을 텐데 그러기는 좀 힘들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거래소인데요. 이 비트파이넥스입니다.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2017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소송이 걸려 있는데 이 소송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것이다. 이 굉장히 뒤가 구린 녀석들이죠. 이 자오똥씨 비트파이넥스의 주주인데요. 너나 좀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활용 예에 관련된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법무부 법인 퀸 엠마뉴엘이 최근 변호사 선임료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비트코인 사용료가 늘어나서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벡트. 자, 벡트의 소비자 결제 앱 테스트가 막바지에 돌입했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스타벅스, 이 별다방 및 다른 기업들과 제휴를 통해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인데요. 내년 상반기 여러분들은 스타벅스에서 쌍화차를 비트코인으로 주문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범적으로 미국에서 먼저 시작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좀 불안불안하게 만드는 소식. 보고 계시는 이 남자 공포의 톰리입니다. 공포의 톰리바퀴 다시 한번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이번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남김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암호화폐는 사람들이 자산을 보다 많이 보유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네트워크 가치 자산이다. 이는 로그 함수로 비트코인 보유자가 2배로 늘어난다면 가격은 4배로 상승한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25,000달러가 되려면 지금보다 4배 미만의 상승이 필요하며 이는 비트코인 보유자를 2배로 늘려야 함을 의미한다. 펀드스트랩 추산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현재 50만 명, 비트코인 가격이 25,000달러가 되려면 100만 명의 보유자가 필요하다라면서 지난번에 S&P 500 지수랑 비트코인이 같이 간다라고 하는 헛소리에 이어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그는 어마어마한 예언을 했고 그것이 들어맞았습니다. 바로 지난달 29일, 약 2주 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톰리가 이야기합니다. 중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리스크 오프, 위험 회피 심리가 사라지면서 비트코인 불마켓이 재개될 것,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이 대단한 남자입니다. 톰리.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은 향후 6주 동안 비트코인이 50% 폭락한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암호화폐 겨울은 다시 오게 될 것인가? 일단 이 50% 하락론, 이 이론의 그 소식의 근거를 찾아보면은 이 암호화폐 평론가 중에 분석가도 아니고 평론가예요. 콜 가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서 채굴자들의 캐피슐레이션, 희망을 버리고 투매하는 것이 나올 것을 경고하면서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건강 상태를 추적하는 지표인 해시 리본이 약세 크로스오버를 보이고 있다. 작년 11월 이 같은 약세 크로스오버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6,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급락했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50%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굉장히 불안한 소식인데요. 이 건방진 자식 틀리기를 바라봅니다. 미디어 뉴스 BTC 같은 경우는 이 소식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역사가 반복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향후 6주 안에 50%가량 폭락한 후에 바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의 겨울, 이 듣기만 해도 온몸이 부르르 떨리는 그런 공포감이 느껴지게 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암호화폐의 겨울 정말로 다시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난방비로 좀 쓰게 비트코인 펌핑 한번 줘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연탄값은 벌어야죠, 떨구기 전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날 대비 27.95% 상승했다라고 소식이 나왔는데요. 빨리빨리 채굴 해가지고 반감기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점유율, 이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은 알트코인 강세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까지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75% 이하로 내려간 기록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7년 중반 이더리움, XRP, 라이트코인 등 알트코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쿠데타가 성공하면서 비트코인 점유율을 38% 아래까지 떨궜었습니다. 이때 확실히 비트코인을 자근자근 밟았었어야 되는데 2018년도 초 약세장이 시작되면서 비트코인이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올해 9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1%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60%대로 떨어졌는데요. 알트코인들은 다시 한번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반란이 성공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분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종 기사에 오르내리고 하는 이 분석가 늑대 머리, 늑대 뚝배기 씨는 비트코인이 가는 방향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700대까지 반등했다가 8,300불대까지 떨어지는 거, 횡보 후 상승,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늑대 뚝배기 씨. 그 다음에는 크립토 제레마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지지선은 8,200에서 8,400불 사이, 여기죠. 이게 뚫리면은 진짜 좀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SI는 상승할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어쩌면은 이거 떨어지는 척 페이크 주고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그 다음은 정말 오랜만에 조시레이지 업데이트가 올라와가지고 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조시레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8,370불대에서 반등했는데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전에는 강력한 저항선이었었는데 지금은 강력한 지지선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자리가 버텨줘야 된다. 주봉 마감 때까지 만약에 이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더 큰 하락을 예상해 볼 수밖에 없다. 이 월봉보다 낮은 시간대의 차트를 보면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비트코인 정말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순간을 즐겨야겠죠. 왜냐하면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도 초기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과정은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잘 견뎌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스위스 취히리에 있는 비트코인 ATM 기기인데요. 바로 은행 안에 비트코인 ATM 기기가 있다. 역시 스위스다 라는 말이 나오게 하죠. 이런 광경이 전 세계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날을 한번 기다려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비트코인 ATM 기기인데요.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 계신 분이 이거 한국 돈인 것 같죠? 만원짜리 비트코인 구매, 코인 플러그, 이거 지금 운용이 안 된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어쩌면 굉장히 오래된 사진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언젠가는 이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비트코인 ATM 기기가 동네 방네마다 하나씩 설치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들 도움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광고 시청, 광고 영상이 처음부터 마무리가 될 때까지 영상 재생을 해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즐거운 주말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